좋은 대화 상대가 되는 쉬운 방법. 나는 최근에 브리지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나는 그 게임을 즐기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금발의 부인 또한 그랬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유명한 로웰 토머스가 라디오로 옮기기 전까지 내가 그의 매니저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를 도와 당시 공연 중이던 유명한 여행 만담을 준비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유럽을 다녀왔다는 사실도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그녀가 물었다. 그럼 카네기 씨, 여행 중에 가봤던 멋있는 곳들과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그녀는 남편과 최근에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왔다고 이야기했다. 아프리카요? 나는 크게 외쳤다. 정말 재미있었겠군요. 저는 늘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었습니다만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고작 24시간 머문 것이 전부였습니다. 맹수나 큰 동물들이 있는 곳은 가보셨나요? 정말요? 운이 좋으시군요. 정말 부럽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주십시오. 부인의 얘기는 45분이나 계속되었다. 그녀는 내가 어디에 갔고 무엇을 봤는지에 대해 다시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에 관심을 가져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뽐내고 자신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얘기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는 사람 말이다. 그녀가 비정상이었던 것일까?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행동한다. 예를 들어 최근에 나는 뉴욕의 출판업자 그린버그 가연 만찬회에서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났다. 식물학자와는 얘기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그에게 매력을 느낀 나는 대마초 같은 마약이나 신종식물의 일종인 루터, 보뱅크, 실내 정원에 관한 얘기와 더불어 별것 아닌 듯한 감자 하나에도 얼마나 신기한 사실들이 많이 담겨 있는지를 들으며 말 그대로 넋을 놓고 있었다. 우리 집에도 작은 실내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원에 관련된 몇몇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만찬의 자리에 있었고 그곳에는 10여 명 정도의 손님이 더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모든 사격의 원칙에 어긋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식물학자 한 사람과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정이 되어 나는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그 식물학자는 만찬의 주최자에게 가서 나를 지켜 세우는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는 내가 가장 활기찬 사람이고 이런저런 칭찬을 하다가 마지막에 매우 재미있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며 말을 마쳤다. 내가 재미있는 대화 상대라니 왜 그랬을까?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싶어도 화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식물학에 관해서라면 펭귄 해부만큼이나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했던 것은 딱 한 가지, 그의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그의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었기에 열심히 들었고 그도 그것을 느꼈다. 그는 당연히 기뻤을 것이다. 이런 식의 경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 하나다. 사랑의 이방인에서 잭 우드포드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은근한 아부와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나는 그 식물학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빠져들었다. 즉, 진심으로 찬사를 건네고 아낌없는 칭찬을 했다. 나는 그에게 정말 매우 즐거웠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많이 배웠고 그가 알고 있는 만큼 나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에게 이야기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에게 그와 함께 들판을 다녀보고 싶다고 말했고 지금도 그렇다. 나는 그에게 다시 한번 꼭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지금도 같은 마음이다. 어쨌든 그는 그렇게 해서 나를 말 잘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나는 그저 그가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하고 동료했을 뿐인데 말이다.
남의 이야기를 정말로 잘 들어주는 사람은 이해심을 가지고 묵묵히 듣는다. 만성적인 불평꾼이나 가장 지독한 비평가들이 킹코브라가 독을 뿜어내듯 독소를 퍼붓는 동안에도 말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라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유순해지고 누그러지기 마련이다. 유명인들의 인터뷰 진행자로 명성을 떨친 마커스는 사람들이 대개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다음에 질문해야 할 것에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잘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명인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재능 있는 사람이 많지만 경청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정말 드물죠. 거물급 인사들만이 잘 듣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역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남북전쟁으로 인해 시국이 어지러울 당시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살고 있는 옛 친구에게 몇 가지 상의할 것이 있으니 워싱턴에 와달라는 편지를 썼다. 친구가 백악관에 도착하자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그와 몇 시간에 걸쳐 이야기했다. 또한 그런 움직임에 대한 찬반 논의를 검토하고 신문에 실린 기사와 의견들을 읽어주었다. 당시 한 측에선 노예 해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또 다른 측에선 노예 해방을 하는 것에 대해 링컨을 비판하고 있었다. 몇 시간의 대화 이후 링컨은 악수를 하며 옛 친구를 돌려보냈다. 그는 친구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혼자서만 계속 떠들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간 복잡했던 마음이 한결 정리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 조금 편안해하는 것 같더군 하고 링컨의 친구는 말했다. 링컨이 필요로 했던 것은 조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짐을 덜 수 있도록 편안하게 공감해줄 청자를 원했고 이것이야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화난 고객, 불만에 가득 찬 직원이나 상처받은 친구가 원하는 것도 이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피하고 등 뒤에서 비웃고 심지어 격렬하게 만들고 싶다면 여기 그 비결이 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말고 쉴 새 없이 당신 얘기만 늘어놓아라. 만약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는 당신만큼 똑똑하지 않다. 왜 그 사람의 쓸데없는 수다를 들으며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가? 그러니 즉시 당신의 입을 열어 그의 말을 끊어버려라. 당신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불행히도 나는 본 적이 있다. 놀랍게도 그중 몇몇은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루함 그 자체다.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있고 자기만이 제일인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우리를 지루하기 짝이 없게 만든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 컬럼비아 대학 총장이었던 니컬러스 모리 버틀러 박사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교양을 쌓을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받더라도 교양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찰스 노덤리 여사가 말한 대로 관심을 끌려면 먼저 관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이 기꺼이 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이 자신과 자신이 이룬 일에 대해 얘기하도록 이끌어라. 당신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나 당신의 문제보다 자신과 자신의 희망, 자신의 문제에 수백 배나 더 관심이 있다. 기근으로 인해 중국에서 수백만 명이 죽는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이 하나가 아프다는 사실을 그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아프리카에서 지진이 수십 번 일어난다 해도 자기 목에 생긴 종기만큼의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러니 앞으로 대화를 할 때는 이 점을 명심하자.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잘 듣는 사람이 되라. 상대방이 스스로에 대해 말하도록 이끌라. 사람들을 단번에 사로잡는 방법.
사람의 행동에 있어 영원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다. 이 법칙을 지키면 문제가 생기는 일은 결코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친구와 영원한 행복이 찾아오는 반면 어기는 순간부터는 끊임없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 법칙은 바로 이것이다. 항상 상대방에게 자신이 인정받는 존재임을 느끼게 하라. 존 듀이 교수는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고 싶은 욕망이야말로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충동이라고 말했고, 윌리엄 제임스 교수 역시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원칙은 인정받으려는 욕구라고 한 바 있다. 이 욕구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자 인간이 스스로 문명을 발전시키게끔 한 동력이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인간관계에 대해 숙고한 끝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3000년 전에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에 있는 자신의 대화 교도들에게 이 수칙을 가르쳤고, 2500년 전 공자는 중국에서 이 수칙을 설파했다.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 역시 도덕경을 통해 이 수칙을 추종자들에게 가르쳤고, 기원전 5세기의 석가모니는 겐지스 강 근처에서 이 수칙을 알려주었다. 그보다 1000년 앞서 힌두교는 경전에서, 그리고 20세기 전에는 예수가 유대의 바위산에서 이 수칙을 가르쳤다. 예수는 이 수칙을 하나의 생각으로 요약했는데, 그것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일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들이 당신의 진가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작은 세상에서나마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찮고 입에 발린 아부가 아니라 진심 어린 칭찬을 듣고자 한다. 당신은 친구나 동료가 당신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원한다. 그러니 이 황금률처럼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베풀자. 항상 어디서나 언제든 남에게 베풀자. 예를 들어보겠다. 감자튀김을 주문했는데 으깬 감자 요리가 나왔다면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감자튀김을 주문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종업원도 죄송합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음식을 바꿔줄 것이다. 당신이 종업원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몇 마디의 말, 예를 들어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실례지만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고맙습니다와 같은 것들은 무미건조하게 돌아가는 삶의 톱니바퀴에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시의 역할도 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혹시 홀케인의 소설 크리스천이나 재판관, 맨섬의 사람들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읽은 작품을 썼던 그는 대장장이의 아들이었다. 8년간의 정규교육이 그가 받은 교육의 전부였지만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작가로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이었다. 홀케인은 소네트와 발라드를 좋아해 단테 게이브리얼 로세티의 시는 모두 외울 정도였다. 심지어 그는 로세티의 예술을 찬양하는 글을 썼고 그 글의 사본을 로세티에게 보냈다. 로세티는 기뻐했다. 그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 능력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청년이라면 틀림없이 영특하겠군. 그래서 그녀는 그 대장장이의 아들을 런던으로 초대해 자신의 비서로 고용했다. 이것은 홀케인의 삶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운 일자리에서 당대의 유명 문인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충고와 격려가 그를 작가의 길로 이끌었고 마침내 그는 작가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만일 그가 유명 인사를 찬양하는 글을 쓰지 않았다면 그가 이름도 없는 가난뱅이로 삶을 마쳤을지 누가 알겠는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은 이처럼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로세티는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을 중요하다고,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불변의 진실을 말하자면 당신이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은 결국 당신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은 그가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서만큼은 중요한 인물임을 인정해주고 당신의 그런 생각을 은근히 내비쳐 상대방이 알게 하는 것이다. 에머슨의 말을 명심하라.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나은 점들을 갖고 있다.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안타까운 부분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어떻게든 무마시키기 위해 오히려 더 자주 큰 소리로 떵떵거리고 소란을 피우며 어깨에 힘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혐오감을 일으킨다. 인간이여, 교만한 인간이여, 그 짧은 인생 속에 살며 허황된 것에 빠져 있다니 저 하늘의 천사도 울 지경이로구나라고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상대방이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하라. 여기까지 더 클래식 출판사의 도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다. 좋은 대화 상대가 되는 것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이 상대방이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 그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러한 관점으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우선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굳이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답은 우리는 혼자 살지 않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한다면 내가 우선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시될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우선이 돼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책에서 타인의 호감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지만 설득하는 비결, 상대를 변화시키는 비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등 데일 카네기의 다양한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 경영자들이 데일 카네기 코스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책을 정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 클래식 출판사의 도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추천드립니다.